죄송해서. 아, 네. 그러면 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뭐 짧은 네, 인터뷰니까요. 네. 네.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. 지난 네. 7월 18일에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그 네. 현대자동차 그룹 불법 파견 범죄인 규탄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를 하셨는데요. 그날 그 집회가 어떤 요구를 내건 집회였고 당시 집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파견이라는 그런 이제 오래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 이제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. 솔직히 현대자동차 하면 불법 파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, 아마.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직까지 현장 내에서 이 범죄 사슬이 끊기지 않고 있고 오히려 2, 3차 하청, 촉탁 계약직 등등 이제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현장 안에서 확대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방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현장에서부터 좀 싸움을 만들고 그 요구를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련의 투쟁 계획들을 잡아봤던 것 같습니다. 예, 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불법 파견 범죄가 사법부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비정규직 현장에서 계속 늘어난다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이제 현대차 경비대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르르 나와가지고 비를 막아주는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대를 다 부러뜨리고 이제 뺏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바로 경찰이 뭐 집회 장소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이제 경비대가 천막을 부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던데 근데 당시에 좀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2부 이제 문화재 하고 나서 천막을 설치하고 사실 뭐 거점을 세우려고 했죠. 거점을 세우고 좀 저희들의 요구를 그 거점에 걸고 어떻게든 투쟁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이제 회사 경비들이 우르르르 뛰어나와서 그 천막을 이제 완전 박살을 내버렸죠. 그냥 대놓고 경찰이 있든 말든 밟아 이러고 나서 이제 깨버렸죠, 사실. 그러면서 경찰은 뒤에서 팔짱 끼고 이제 방관했었고 눈앞에서 이제 범죄 행위가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은 뭐 방관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현대자동차라는 자본과 경찰 공권력의 이제 유착 관계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뭐 윤석열 정권의 그 공권력의 기조가 여튼간에 자본을 좀 보호해주는 비호해주는 그런 기조가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. 그 천막 침탈된 이후에는 혹시 집회가 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? 사실 그날 이제 제가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사실 솔막 박살 나고 나서는 좀 음향도 사실 비가 맞아서 음향도 잘 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생목으로 막 소리를 좀 고래고래 질렀었는데 20년 동안 불법하게 범죄라는 그 무고한 짓거리를 벌여온 새끼들이 고당 3천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. 2천만 원, 9천만 원 벌금 받겠습니다. 구속을 얘기하면 구속을 결의하겠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꼭 한 번은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99번 증발 피고 서서 깨지더라도 단 한 번 승리해봅시다. 땡!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병원으로 제가 가버리는 바람에 사실 그때 당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. 경찰차 제가 들어보니까 경찰차 타고 이제 병원 갔다고 하던데 참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막 굴욕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투쟁을 어떤간에 계속 사수하면서 좀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하기휴가가 계획돼 있는데요. 하기휴가 이후에 좀 전열을 좀 가다듬고 다시 한번 좀 현장 안에서 좀 투쟁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. 예, 아무튼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여러 동지들이 많이 좀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. 또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계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동지들의 연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뭐 어떻게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실 생각인지 한 번 더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그 대한민국 사회의 비정규직 제도의 이제 축소판이다.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98년도 이제 정리해고 이후에 정규직 총원 대비 16.9%라는 이제
비정규직 도입 제도를 합의를 합니다, 노사가. 그러면서 이제 사내하청들이 도입되기 시작했고, 물론 그전에도 사내하청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노사가 합의한 합법 사내하청들이 도입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불법 파견 문제로 불거지고 위장도 고부로 걸리고 뭐 그렇게 나날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불법 파견 투쟁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우리의 운동과 투쟁들이 좀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요. 그래서 불법 파견 문제와 더불어서 현대자동차는 이제 비정규직 제도 철폐를 좀 요구하면서 좀 싸워 나가볼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투쟁해 나갈 계획이고 좀 확장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 좀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가 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좀 저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제도 좀 미약하지만 일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말씀 감사합니다.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안에도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불법 파견 문제와 함께 그걸 넘어서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투쟁 기조가 아주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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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불법 파견